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경찰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일의 가상화폐 유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총 피해 규모는 가상화폐 36억 개가량에 해당하는 400억 원으로 경찰은 유출이 실제 해킹에 따른 것인지 전산망 문제로 인한 사고인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휴대전화 수출액이 48억 9,703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중국 업체 등과의 경쟁 심화 및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59%로 3월보다 0.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증가의 원인은 1분기 말 연체 채권 정리 효과 소멸과 성동조선해양의 3월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기업 대출에서 거액의 신규 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대진 침대 회수 작업에 나섭니다. 회수할 매트리스 물량은 최대 8만여 개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직원 3만 명과 차량 3,200대를 투입해 신속한 수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하루 전에 오늘 시작의 상황이었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수급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2,47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모두 수급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꼼꼼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혜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좀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내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전날입니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은 하락했고 코스피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는지 제가 오늘장 정리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마치 좀 사기당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오늘 명쾌하게 설명드리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돼서 원하는 만큼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거 날도 있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은 하락을 하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하락은 정상 흐름, 반등은 비정상 흐름이라고 정리합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에 대한 하락이 정상 흐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등에 대해서는 비정상 흐름이다라는 오늘장 한마디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코스피가 결과적으로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락하는 게 정상 흐름이에요. 반등하는 게 비정상 흐름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은 정상과 비정상이 있다.
근데 비정상은 왜곡이나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변수라기보다는 왜곡에 가깝습니다. 왜냐? 프로그램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장 정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 판단으로는 사실 뭐 여기서 더 크게 가기는 어려운데 시황 판단 기준은 제가 한번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황 판단 지수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종가 기준입니다. 2480선 돌파 시 반등이 좀 지속이 될 겁니다. 물론 단기 반등입니다. 여기서 계속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단기 반등은 조금 더 지속된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종가 기준으로 2480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장중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는 이런 그 지지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2460선이 이탈하면 다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어차피 지금 현재 중기 추세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차트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지금 하락 추세예요. 물론 이건 풍택촌놈 차트 이론인데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락 추세라고 분명히 지난 3월부터 전달했는데 현재 분명히 하락 추세인데 아직까지도 파란색이 빨간색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2480선이 넘어가게 되면 대략 2480선이 여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정도거든요. 이게 넘어가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2460선이 깨지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시 하락 추세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장중이야 뭐 여기서 더 올라가든 더 내려가든 상관할 거 없고 종가 기준으로 2480을 넘는지 2460을 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여기서 저는 뭐 크게 본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2500 넘어와서 다시 2600 가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FOMC가 이제 이번에 이제 거의 그 금리상이 거의 유력하다 그러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미국은 실업률 사상 최저잖아요. 그리고 지표 좋고요. 안 하는 게 이상하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지수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좀 왜곡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부정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해보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는 1월 하순 고점 찍고 이게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첫 주부터 하락한다고 분명히 4월 22일 날 전달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내려갔는데 뭐 여전히 최고점보다는 확실하게 낮아요. 그리고 반등 최고점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추세가 뭐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오늘 좀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잘해야 강보합이 정상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오늘 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좀 지난주 목요일 흐름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봉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조금 이상해요. 네, 보시면 오늘 흐름이 사실은 한 이 정도쯤에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끝났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목요일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왜곡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수정지수까지 계산 안 했는데 어쨌든 시장은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예상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주시장에는 역시 이제 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는데요. 미국, 북한, 중국 이 세 나라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제가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결과만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먼저 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원하는 결과까지 아마 압박을 계속 지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어쨌든 이번에 1차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1차 목적이 뭐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끌어들였는데 제 예상은 그래요.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해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북미 정상회담 협상할 때 5 정도를 얘기했다가 압박을 7, 8로 갔다가 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북한에서 기겁하니까 다시 또 7, 8로 살짝 내렸다가 한 5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10으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막상 현장에서는. 왜? 표현이 좀 그런데요. 유인하려고 진짜 안간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할 거고요.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상당히 난처하게 될 겁니다. 왜 난처하냐? 중국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체제 유지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은 절대로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바뀌면 손해거든요. 중국의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북한에 남아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체제를 유지한다고 안간힘을 쓰면 지원을 해주겠지만 반대로 나몰라라 하고 그냥 저 중국에 좀 망명해도 안 될까요? 그러면 아마 안 받아줄 겁니다. 왜? 국가적인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걸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거고요. 중국은 이대로 이 전략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서 아마 속된 말로 미쳐버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아주 그냥 어떤 그 지정 논리를 떠나서 어떤 정치 철학을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제가 이들이 꿈꾸는 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요. 시장경제 체제로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민주국가 만들겠다. 그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가 강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지금 이대로 가야 돼. 왜? 완충지대 역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불쌍해요. 아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왜냐? 지금 본인이 입지가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은 서면상에 뭐가 나올지가 모르죠. 근데 결국 포인트가 뭐냐? 정전, 협정 이게 나오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비핵화라든가 체제 부장은 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완전한 비핵화예요. 북한이 원하는 건 완벽한 체제 보장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없냐? 첫 번째, 서로 상대가 상대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완벽하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태까지 과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누가 더 잘 속이느냐, 누가 더 덜 속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 흐름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주식시장 연관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마도 북한 테마주들은 또 들쭉날쭉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날아가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정상적인 흐름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예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양시장이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인데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프로그램 매수와 선물 상승에 의해서 오늘 발생했습니다. 코스피는. 특히 이제 프로그램 3천억 이상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 매도했죠. 외국인 매도했죠. 기관도 매수 잡혀있지만 프로그램 감안하면 실제로 매도라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오늘 선물이 좀 과도하게 올라갔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저는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날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방향성은 단기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지 말지 이게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추세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대중소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업종지수 다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종합은 하락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61선이 언제 깨지냐 이것만 보면 돼요. 이후 열을 막론하고 61선이 안 깨지면 조금 더 이어갈 것이고 깨지면 이번에 다시 깨지면 아마 한번 크게 밀리지 않을까.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흐름이에요. 흐름을 보면, 자, 여기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정확하게 여기서 상승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작년 10월입니다.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거 좀 더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보면 정말 묘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베이스선 돌파했던 게 지난 4월이었거든요. 작년 4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이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어서 다시 가을에 순간적으로 이탈했는데 이때 살려준 게 뭐냐? 바로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4월에. 그랬다가 10월에 일시적으로 이탈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아마 다시 내려갔는데 이때 바이오가 올라간 거예요.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끌어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점점 빨간색이 어때요? 좁아지고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넓었어요. 그죠? 그 전보다 훨씬 넓죠? 간격이. 자, 여기서도 넓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좁아지고 있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점점 좁아지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수가 옆으로만 기어도 결국은 61선이 120선을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61선 안 깨고 지지가 되면 조금 더 이어지겠죠. 하지만 만약 61선 깨진다. 그러면 횡보에도 61선이 120선에 대해서 데드크로스가 나올 판인데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나오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현재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된 게 확실하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61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걸 참 잘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요, 일단 단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화요일 방향성 좀 결정할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함께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61선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61선이 무너지고 이탈된다면 추세적으로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열려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CJ 대한통운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물류업체 인수 결정 소식이 들려왔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마니코가 올라왔습니다. CJ 제일제당 투자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CJ 대한통운이 올라왔는데요. 미국 물류업체 인수 결정 소식이 들려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CJ 대한통운 먼저 종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요, 4.87% 상승하면서 16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미국 물류업체 인수 결정 소식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들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CJ 대한통운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으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뭐랄까요, 오늘 뉴스가 좋은 게 나왔는데 이때 좀 이미 좀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급등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왜 재료도 없이 올라가지? 그래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올라간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쯤 라인에서 정리해도 억울할 게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지금 매수하는 건 조금 늦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보자는 관망하시고 보유자는 조금 더 기다렸다 매도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상승세 이후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오늘 포털 검색창에 이 마니커가 상당히 장시간 내에 좀 떠올랐었는데 마니커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1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CJ 제일제당 투자 소식이 들려온 상황이고 그 밖에 좀 호재도 함께 겹경사를 맞은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최근에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장 좀 튀어 올랐는데 오늘 상한가 이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종의 금성첨화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마니커 같은 경우는 좀 계절주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좋은 주식인데
안 그래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호재까지 겹쳐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홀딩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상당히 높은 가격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내일 장대 종목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10% 이상 내려오면 차라리 절반 정리하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조금 더 올려놓는 게 낫겠다 설명드리겠고요. 근데 미보전 지금 따라가는 건 조금 불안하니까 추격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 호재가 좀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에 대한 그런 특수도 지금 거기에 계절적인 특수까지도 좀 맞은 상황인데요. 자,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후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하지만 미보저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셔라. 건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 사항도 확인을 했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ING생명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하이지항공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ING생명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도 그렇고요. 최근에 ING생명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꽤 좋은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2.88% 상승하면서 42,8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에 최저점은 36,300원, 37,000원대 초반대 지지받은 이후 꾸준하게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ING생명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최근에 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부근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재반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언젠가 재매수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지금은 좀 관망해달라 설명드렸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접근해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올라갔죠. 다시 또 내려왔어요. 또 올라갔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거는 좀 빠져나오기 성격이 있지 않나. 누가 빠져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있는데 이게 정말로 강한 종목이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 한번 올라와서 한번 빠져나오게 하고 또 한번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로 일단 바닥을 확인했냐라는 여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직 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전망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과 함께요.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은요, 하이지항공이 올라왔습니다. 자, 하이지항공 오늘장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하이지항공은요, 꽤 변동성이 컸네요. 거래량도 좀 증가를 했고, 오늘장 윗거리가 길게 달린 상황이고요. 오늘은 4.24% 상승한 7,1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고가 확인하시면 7,930원을 기록한 15% 넘게 올라왔다가 4% 정도만 좀 주저앉은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은요, 최근에 주가도 바닥권이기도 했고, 오늘장 좀 변동성이 꽤 컸는데, 윗꼬리가 참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들만합니다. 저도 이거를 한번 노려보다가 조만간 추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홀딩을 지속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보유자는 홀딩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겠죠. 바닥권에서.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 좀 심하게 볼까요? 여기서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심하게 보면 여기서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엄청나게 내려온 종목이에요,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내려왔죠. 좀 잔인할 정도로 많이 이제 내려왔는데, 근데 제 얘기는 뭐냐?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했든, 더 높은 곳에서 매수했든, 어차피 또다시 이 최저점 라인을 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홀딩하는 게 낫죠.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했으면, 여기서 어쨌든 저점을 안 깬다 그러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도. 그럼 홀딩하는 게 맞고,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던지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요. 그럼 미보이자는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올 때 극단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흐름. 무슨 얘기냐? 어쨌든 내일 플러스 출발해서 양봉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한번 보합권 출발했다가 쭉 음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플러스 출발해서 양봉 나오면 결과적으로 더 간다 하더라도 추격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건 어디까지나 그 결과론이고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 조정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내일 어떤 보합권에 출발해서 음봉이 한번 길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음봉이 어느 정도 길이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한번 잘 지켜보셨다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지항공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실 분들은 내일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지항공은요, 보유자는 홀딩 지소 의견시였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 추가적으로 가지 않고 조정 시 매수적인 접근, 내일장에 대해서 흐름 잘 살펴보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 고민 있으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이제는 5분에게 아주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평택촌업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나가는 이벤트 좋은 기회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 만나보시죠.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559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인터파크 홀딩스 매수가 3,890원에 비중은 1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인터파크 홀딩스는요. 약보합 마감이 됐네요. 3,09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초까지 좀 상승세 보인 이후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800원대 거의 이제 4,000원 가까이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꽤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엄청나게 억울한 종목이죠. 업종 분류로는 금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파크의 그 모기업이잖아요. 저는 이게 언제 가도 간다고 보는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 그러니까 이제 3,890원에 매수한 이분은 추가 매수하세요. 10%밖에 안 되니까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10%니까 10에서 15% 정도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좀 더 중기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신규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걸 실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매수했다가 이쯤에 던지라 그랬고요. 다시 또 이때 매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쯤에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끝나기 전에. 왜? 이게 분명히 가긴 가는데 지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뭐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가 지속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승의 지속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걸 뺐어요. 뺐는데 그러면서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저가 부근이 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속된 말로 한번 묻어둘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수가 뭐 갑자기 뭐 엄청나게 대폭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하락해도 서서히 하락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적정주가 34,500원짜리입니다. 평택촌은 기술특허 적정주가로 34,500원. 10%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인터파크가 갑자기 망할 일도 없고 어쨌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외주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가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대충 조금만 더 빠지면 일단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한번 조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업종이 좀 한번 움직일만 합니다. 인터넷 업종. 제가 코스닥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강의가 되겠네요. 원래 코스닥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예요.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 업종입니다. 왜 그러냐? 코스닥에 있는 다른 업종들은요, 사실 코스피랑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스닥에도 건설 있죠. 그게 코스피를 이전하면 건설 업종 들어가요. 또, 코스닥에 제약 업종이 있잖아요. 이게 코스피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의약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반도체 업종이 있잖아요. IT 부품. 이건 저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전기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게 코스피에 있느냐, 코스닥에 있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이 갈라지고 업종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 이 3대 업종만큼은 코스피에 없어요.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 3대 업종 원래 코스닥 본연의 업종이에요. 핵심 업종이라고요. 코스닥 시장이 탄생했을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업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3대 업종 중에서 이제 그 코스피를 이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코스피에 서비스 업종으로 넘어갑니다. 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의 대장이 뭐였습니까? 과거에 다음이었잖아요. 그게 카카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코스피로 넘어가니까 어떤 업종으로 갔습니까? 전기전자로 갔나요? 화학으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서비스업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에서 역시 초고량주가 뭐였죠? NC소프트였습니다. 이게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서비스 업종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야기를 하느냐? 카카오야 얼마 전에 넘어갔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NC소프트가 원래 코스닥 종목이었다는 걸 모른다면 주식자인 지 10년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안 된 사람은 몰라요. 한 3, 4년 돼야지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인터넷 업종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파크 홀딩스 자체는 금융업이지만 어차피 이거는 인터넷 관련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 10% 실으신 상황이고 가격대가 현재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보유자는 추가 매수 후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미보유자도 현재 부근에서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19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 IBT를요, 매수가 6,300원의 비중은 30%, 전망 궁금해했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 IBT는요, 오늘은 1% 넘게 빠지면서 5,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대 IBT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3거래일 연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000원대 초반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좀 꽤 보고 계신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저평가된 것도 아니고 차트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넷 업종에 관련된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IBT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5% 상승시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68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네이처셀을 매수가가 29,050원에 비중 25%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네이처셀은요, 2% 넘게 밀렸고요. 28,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좀 횡보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장의 하락으로 일단 손실입니다. 대표님 매도 시점과 손절에 대한 부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길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 지금 적정주가 어떻게 올라오죠? 2,400원입니다. 2,400원. 절대 고평가 종목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격이 얼마예요? 28,000원대인데 지금도 10배가 넘어요. 한때 이거는 27배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2,400원. 참 무지막지하죠. 2,400원짜리가 6만원대를 갔다는 거예요. 6만원대. 2,400원짜리가. 지금도 여기 있는데 지금도 10배가 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고평가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확실히 더 빠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타는 반대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77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녹십자세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가 56,000원에 비중은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녹십자셀은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48,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아서 5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의 주가와 꽤 갭이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잘못한 거는 아닌데 좀 아쉽죠. 바이오가 이제 무너질 때 했죠.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에 관망하시고요. 제약바이오가 단기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단기 반등. 근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셀트리온 형제들이 여기서 계속 다시 날아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셀트리온 형제들이 올라가야 돼요. 왜? 코스피에서는 지금 의약품 대장주가 뭐죠? 셀트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제약업종의 대장이 아니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두 개가 가지 않고서는 바이오 전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한번 전고점 뚫어주고 간다. 이건 좀 현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단기 반등은 가능해도 계속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매수 가격 자체는 뭐 아주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좀 운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아주 잘못하신 거 아니니까 충격받지 마시고요. 하나 더 서비스에서 말씀드릴까요?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현재 이제 가격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 가격대가 오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추세 판단, 지금 뭐죠? 하락 추세입니다. 61선이 120선 이탈했죠, 지금. 그죠? 예. 빨간색이 이탈했잖아요.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 반등은 가능해도 추세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고점이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하락 추세로 전환됐죠. 세상 없어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 않으면 바이오가 다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은 가능해도 추세 상승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약 바이오 쪽에 그 없는 분들이 신규 매수한다면 이걸 참고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보유자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저점 매수했든 저 위에서 고점 매수했든 이걸 알면서 들어가면 좋겠죠. 이왕 말씀드린 것 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적정 주가인데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평택천동 기술주가 적정 주가 나와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얼마? 39,500원. 39,500원 나오죠. 저의 적정 주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9,500원. 기가 막히죠. 둘 다 똑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이 26,700원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가치로 보나 차트로 보나 어렵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이 적정 주가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매수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추세에 대해서 업종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맞춤 전략도 중요한 것 같아요. 녹십자셀은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전망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궁금하셨던 종목들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784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매수가 77,000원에 비중은 40% 매도 시점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장의 SK 하이닉스는요, 강보한 마감이네요. 89,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89,200원의 종가가 확인된 상황인데 수익을 보고 계세요. 대표님 어떻게 앞뒤로 가격대 설정할까요? 네, 축하드리고요. 현재가 대비 5%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는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강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무너지면 계속 가기 어렵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전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에서 여전히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고점에서 직송을 매도 사인 됐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걸요? 제가 이 라인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직송물 매도하라고요. 그럼 그때 대충만 했어도 50% 나왔어요. 대충만 매도했어도. 그래서 저는 이 우량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종목은 좀 더 홀딩 하세요. 이 종목은 던지세요. 그러면서 어떤 거는 던지라고만 얘기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거는 직송물 매도하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너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또 그 얘기 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10% 막 5% 막 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원금 회복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선물하자니 돈이 없고 옵션하자니 위험하고 대여계좌하자니 더 위험하고 그러면 주식 선물을 하세요. 물론 증거금이 3천만 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주식 선물은 예를 들어서 한 계약 하는데 5만 원짜리 주식은 5만 원이고요. 20만 원짜리 주식은 20만 원입니다. 선물은 한 계약 하려고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드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옵션은 너무 위험하고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투자금이 정말 3천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3천만 원이 너무 나오면 차라리 주식 선물 하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방송 계속 보시다가 한 달에 제가 보통 작게는 한 2-3개, 많게는 한 7, 8개 정도 제가 드리거든요. 방송을 할 때 제가 딱 그러잖아요. 이 종목은 주식 선물 매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이 방송 스태프도 다 알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제가 얘기하고 나서 30%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30%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 50% 손절한다 생각하고 50% 먹거나 100%씩 나가는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5억, 10억 날렸다가 지금 한 5천 남았다. 그러면 차라리 청구기자 만들어서 제가 찝어주는 것만 한 달에 2개든 5개든 그것만 대충 주식선물 매도했다가 5% 올라가면 손절하시고요. 5%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세요. 그것만 하셔도 아마 더 나을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저는 어쨌든 이 방송 하는 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라인에서 매도하라고요. 그러면 지금 50% 이상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함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대비 5% 상승 또는 하락 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93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T를 매수가 27,800원의 비중은 20%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KT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은요, 1% 넘게 올라오면서 28,3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KT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27,800원인데 오늘장의 상승으로 수익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대표님, 앞으로 수익 관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약간 늦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통신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통신주에 대해서 한 3주 전에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지금 단기 매매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 같은 경우 매수가가 조금은 늦게 들어가셔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접근 전략으로 말씀해드렸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은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78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CNS 윈드를 매수가 35,500원의 비중은 50% 조언 부탁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요 3% 넘게 올라오면서 27,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CS 윈드 같은 경우 최근에 참 변동성이 꽤 컸던 상황인데요. 3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10% 전후로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표님, 손절 처리 좀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뭐 기다리면 본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매수를 잘못한 건 아닌데 손절 안 했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급락했을 때 나름대로 잘 들어간 거죠. 이 정도면. 예. 이날 들어간 거예요. 급락을 이 종목이 해줬잖아요. 이때 들어간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손절가를 안 지킨 거예요. 이 가격에서 들어가면은 이건 5% 손절이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급락하는 패턴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지지선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일단 이런 종목은 눈 딱 감고 5% 손절하고 다시 재매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그냥 본전 또는 20% 마이너스 20% 일단 손절하고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오늘장 좀 상승은 했지만 최근에 하락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692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화이브 브라더스 코리아를 매수가 4,150원의 비중은 30% 매도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화이 브라더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은 3% 넘게 밀리면서 4,65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잘 들어가셨고요. 만약에 밀리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플러스 20% 정도 매도 후에 또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본전 또는 수익은 20% 목표가 설정을 도와주었습니다. 매도 후 재매수 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1786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다원시스를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18,400원의 비중은 3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보합권 마감이고요. 16,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보합권 마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18,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세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은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8,400원이면 여기서 매수하신 겁니다. 이 라인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서 했든 어쨌든 18,400원 여기서 걸리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잘 보세요. 61선하고 110선이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났죠. 근데 여기서 점점 어때요? 좁아졌죠.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상속세를 전환된 거예요. 파란색이 빨간색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좀 벌어졌다가 어떻습니까? 점점 좀 좁아지죠. 그럼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이거는 추세가 전환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위에서 반등 나왔을 때 잡는 건 아니죠. 결과를 떠나서 저기서 잡아도 갈 수는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 말하는 정석 투자예요. 항상 그 과정에 합리적인 매매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방송 내용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운시스에 대한 내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시황 분석과 상담 내용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올해부터 지방 강연회를 통해서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광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6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장소 확인도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단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약을 미리 좀 해주셔야 돼요. 6월 4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접수 꼭 해주시고 이 당일날 23일 날에 무료 강연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우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